4시 19분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정년 연장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은퇴를 앞둔 노인들의 빈곤 문제도 심각하지만 일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또 기업들은 정년 연장을 법으로 정하면 부담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죠.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쟁점들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ISS 경제연구소 차용주 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차용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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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근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이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제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하고 계속 논의를 해볼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통계청에서 나온 그 통계 자료인데요. 일단 9월,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674만 9천 명입니다. 그런데 50대 취업자는 67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2만 9천 명 정도가 네.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1982년 이러한 통계 작성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구 구조가 변해서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82년에 60대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 취업자 수 중에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무려 23%까지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50대는 23.4, 그러니까 0.1% 포인트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유엔이 기준으로 하는 초고령 사회가로 이제 진입한 이후에 네. 60대 취업자 수가 50대 취업자 수를 추월함으로써 이제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대한노인회에서 건의한 그 노인 기준 연령이요. 이거하고 이제 법적 정년의 개념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노인이라는 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노인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제 존칭을 빼고요. 네. 노인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것들도 있고 네. 우리가 사회 통념적인 것들도 있는데 일단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65세를 기준으로 네. 대부분 노인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되면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다음에 경로 할인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그 나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 경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는 이제 노인을 65세부터 노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그 부분에서 정년의 기준은 아직까지 이제 60세이니까 5년 정도 갭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게 이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께서 노인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천만 인구 중에 네. 1,000만 명이 이제 노인인데 네. 2050년에 가면 이게 2천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그렇고 이제 20세 이하 1,000만 명을 빼고 나면 20세 이상서부터 노인 기준까지가 2천만 명이고 네. 노인이 또 2천만 명이니까 네. 1대1로 서로 대응을 하면서 이거 소위 말해서 노인에 대한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연령을 좀 올리자. 네. 75세를 올리자.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노인이란 기준은 네. 65세 이상은 노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통념과는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거나 경제적으로 얘기하거나 정년을 얘기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구조를 보면 대부분 일용직이라든가 뭐 돌봄 같은 그 일부 직종에 좀 쏠려 있는 모양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취업자가 이제 신규로 늘어난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고용이라 그래서 정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고난이도가 있는 중소기업을 안 들어가니까 네. 거기서 이제 취업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새로 신규로 취업하는 분들에 대한 그 질은 별로 그렇게 네. 좋지는 않습니다. 비정규직이라든지 단기 일자리 이런 쪽에 이제 쏠리고 있고요. 또 창업도 상대적으로 또 있습니다. 60대 창업이요? 예, 60대 창업이 한 네. 14점, 그러니까 전체 창업 인구 중에 대략 한 1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료를 보면 최근에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볼 때 네. 약 9만 개의 창업이 일어난 것 중에 네. 1만 개는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창업을 놓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창업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네. 이것도 이제 그 창업한 이후에 이제 지속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지속률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통계도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건 60대 이상이라도 이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네. 어찌 보면 그 전에는 60세 이상이면 이제 근로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그래서 네. 노인의 이제 개념으로 봤던 거고 그렇죠. 예. 65세는 사회 통념상 노인으로 우리가 이제 간주를 했던 건데 예. 근데 보면 60세 이상 활발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행정안전부하고 네. 이제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에서 네. 그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조금 더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5세 연장을 했다 그래서 모든 모든들 65세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네, 아니고 네. 공무직이라는 네. 특수직입니다. 공무직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시설물의 이제 관리. 유지 보수라든지 네, 네. 장비 관리, 네. 그다음에 상담, 상수도 점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도한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고 네. 그 대신 익숙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직종에 있는 분들을 네. 정년을 연장했다라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412분이 계신데 아, 그래요? 예, 이분에 대해서 정년을 65세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60세에서도 당신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1년 단위로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년 60세 만기가 되는 게 65년생인데요. 네. 65년생분은 내년은 61세까지 일하는 거고 네. 결국 2029년까지 65세까지 늘리겠다라는 것들이고 네. 또 이와 더불어서 꼭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가구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많은 그리고 다자녀. 네. 다자녀 분들 입장에서도 정년을 2년 연장했기 때문에 네.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노인분들이라든지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일을 더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출산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좀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제에서의 하나의 어떤 시발점 역할을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자녀 가구주에 한해서 지금 또 정년 2년 연장을 대구는 이제 대구에서 그렇게 예, 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이 정년에 대한 논의 이걸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네.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왜 필요한지부터 잠깐 좀 설명을 일단 지금 이제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 시장에 있어서 인력 부족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 일자리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네.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들은 근데 이제 직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자 하는 노동시장과 그다음에 내가 숙련공으로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시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숙련공들이 일할 수 있는 숙련공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런 노동력들이 오히려 비용을 높이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안 들어오는데 네. 이거 여기서 이제 정년됐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직업을 잃게 되면 나가버리시면, 네. 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네. 거고 이것이 또 그분들이 이제 소득이 없어짐으로써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료 복지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 사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시의 이제 소멸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봤을 때는 이 고령화가 각각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러니까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지금 좀 늦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활발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인가 그 노인 실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네. 전체 노인의 79.1% 그러니까 80% 정도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당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네. 계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통념적으로 생각한 65세 기준으로 뭐 여러 가지 지하철 무임승차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뭐 이제 한절기 이렇게 독감 무료 접종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모든 혜택이 이제 65세부터 그렇습니다.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70세든 뭐든
뒤로 늦춰지면 거기서부터 또 이제 소외되지 않느냐, 혜택을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네. 서로 입장에 따라서는 나는 지금 일하고 싶은데 네. 일을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좀 달라라는 측면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혜택들도 뒤로 밀려져야 된다라는 또 논의가 되거든요. 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다른데 유럽 같은 경우는 밀면서 같이 이제 그런 혜택도 밀어내는 데가 있고 연금 수급 연령을 수급연령을 더 밀어버리는 것도 늦추면서 있고 정년도 연장되고. 연장시키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이 병행을 합니다. 네. 이제 연금 수급을 받는데 일자리는 계속해서 주는데 네. 서로 간에 이제 그걸 낮추는 거죠. 네.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거, 그다음에 고용 비용도 낮추면서 두 개를 주지만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만큼 공적인 부분들을 빼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는 것 조합이 다 같아요. 다른군요.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그래서 네. 한편으로 보면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미루면 안 돼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하다못해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연금 뒤에 받아도 상관없어라는 네.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네. 쟁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결국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그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네.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정부 부처라든가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해서 네. 검토에 나섰지만 산업계에서는 이게 진짜 노사 간에 가장 대립되는 이슈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업 측에서는 좀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네. 연공 서열식으로 임금을 주는 기존의 어떤 임금 체계로는 굉장히 부담이 커져서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용어도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네. 보통 이제 노동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정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년을 네, 연장시켜 달라는 네. 거죠. 그럼 정년을 연장한다라는 것은 정년 기간 내에는 내가 고용을 보장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영계에서는 정년 보장이라는 단어 대신 네. 계속 고용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아하,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 형태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제라든지 인사고과라든지 연공서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60세에서 70세로 느리게 된다면 예를 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60세에 정년퇴직하고 네. 퇴직을 한 다음에 재고용으로 가겠다. 네. 그러면 호봉체계라든지 연공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정신적인 거라든지 육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호봉제를 따로 하겠다라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영계도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 숙련공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술직들에 대해서 2년 정년 연장을 또 선도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고용 형태를 좀 바꾸자. 네. 이게 지금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계 쪽에서는 딱 정년이라는 그 안에 그 갇히는 걸 싫어하는 갇히는 거죠. 걸 원하지 않는 예. 것 같고 이제 노동계라든가 노동자, 그러니까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뭔가 이렇게 법적인 틀에서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계 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60세 정년을 이제 더 연장하는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65세까지 일괄적으로 하자라는 네. 게 이제 노동계의 이제 주장입니다. 물론 이제 주장이라는 건 좀 세게 한 다음에 이제 조정하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하자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경영계도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아요. 네. 여기 자체가 하지만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을 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노동계에서는 일괄, 사업계 그 경영계에서는 자율 이렇게만 보이지만 노동계에서는 일괄이면 정년을 그냥 연장시켜 버리니까 네. 그때까지 고용이 되는 거고 네. 경영계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되 계속 고용 형태를 취하자. 획일적인 법정 예. 정년에 반대한다. 네. 어쨌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네. 기업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결국 일자리를 제공 못할 바에는 그렇죠. 또 경영계 입장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까 이제 뭐 유럽 얘기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네. 당장 이제 우리나라를 좀 들여다 보면은요. 네. 법정 정년인 60세 정년까지 계속 일을 하는 비율이 14.5%요. 네.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법정 정년을 늘린다는 거는 이 14.5%를 위한 거다. 예. 그러니까 혜택은 결국 그 사람들한테 간다. 그러니 여기 일자리에서조차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을 다녔었고, 네. 저도 이제 조기퇴직을 한 입장인데, 네. 뭐 명예퇴직이라는 입장이지만, 근데 정년까지 다닌다라는 것이 여러모로 지금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들이 네, 이제 네.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14.5%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제도 속에서
결과치를 놓고 보면 14.5%지만 우리는 한쪽 다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 형태 99%가 중소기업인데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 형태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법 되시죠. 그러니까 네. 이 지금 14.5%라는 것은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14.5%인데 그 이후에도 고용되는 사람 수도 포함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정년까지도 못 가는데 이걸 연장한다고 되는 문제에 대한 제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연장함으로써 14.5%로 혜택을 받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4.5%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으로 인해 파급 효과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봐서는 안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당장 지금 이제 취업 시즌인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네. 이거 나도 지금 못 들어가는데 뭐 저 한참 일 많이 하시고 그동안 돈 많이 번 분들도 계속 일자리 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불만 가질 만하죠.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지금 이제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네. 노인 일자리가 일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떠한 특별한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부분도 크고요.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조사해 온 게 2023년에 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7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한 거예요. 재정연구원이니까 이걸 보니까 60세 정년을 더 연장한 기업들을 보니까 네. 오히려 청년층 고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청년층 고용을 뭐 줄였다든가 이런 줄였다든지 게 그런 건 없다고요? 아니에요. 예, 60세 이상 정년하더라도 그 청년 고용은 거의 1대1로 똑같이 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네. 의외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45세에서 54세의 재고용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잠깐만요.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한 기업들이 45세에서 50세 사이가 4세에서의 재취업 자체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60세 부장이 나가야 네.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60세 부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신입사원이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는데 네. 중간에 40, 50대에서 퇴직한 분들이 재고용을 하려고 들어가면 네. 이미 숙련돼 있는 분에 대한 것들이 늘어남으로써 네. 이분이 재취업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네. 지금 45세에서 54세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네. 재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일에 대한 어떤 숙련도 이런 거가 더 핵심이 아니겠느냐. 단순하게 60세와 20대 청년 간의 일자리를 맞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다른데 네. 60세 이상이 할 수 있는 일을 떠받쳐 줄 수 있는 네. 그 밑에 단에 있는 분들에 대한 네. 재교육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결론이 그럼 있다는 그 거죠. 60세 이상 계속 고용한 그 기업들은 이전의 그 임금 체계하고 다르게 적용을 했던 건가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네. 이제 요즘은 이제 임금 피크제가 되니까 네. 임금 피크제가 이제 피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70%에서 적게는 40%까지 네. 임금을 주고 충분히 그 노동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걸 이제 수용을 하고 내가 익숙한 일자리에서 익숙한 일을 함으로써 네. 어쨌든 내가 매일 출퇴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심지어 어떤 뭐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오전만 일을 하거나 오후만 일하는 괜찮죠. 일자리도 네. 본인들이 원하면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기 때문에 45세에서 55세 가장 임금이 급여가 많이 나가는 네. 사람은 오히려 이제 일자리를 오히려 더 잃게 찾기가 되고 힘들어진 거죠. 근데 60세 이상은 임금 피크 대상이니까 좀 줄어들 수 네. 있고 급여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신입사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급여가 낮으니까 네. 한 사람 할 거를 두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기업은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일자리를 동일하게 보고 노인분들이 일하는 거와 청년들이 일하는 거 동일하게 1대1 보는데 교환이 아닌 예, 거죠. 1대1 교환이 아니라 네. 60세 분들이 빠져나감으로써 네. 그분들이 하는 일 자체를 누가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네.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좀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일자리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맞게 적합하게 또 유연하게 좀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시장이 유연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령화돼서 이제 노인분들 이제 정년 이후에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과거
노동자와 같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내가 이제 호봉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심지어 급여가 깎여도 나는 계속 일할 수 있는 자체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기업들이 파트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호봉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청년들의 어떤 유연한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 어떻게 보면 좀 분리해서 접근을 한다라면 의외로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S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